어쩔 수 없었던 선택.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다. 남은 것이라고는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뿐. 이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한 그녀들의 탈출이 시작된다. 요 며칠 사이 바짝 춥네. 아유, 나도 내복을 입든지 해야 되겠다. 와. 뭐 벌써 내복을 입노? 겨울 어째 지낼라고? 바람이 차가워졌던 9월의 마지막 날. 아이들을 본 것은 그날이었다. 윤영사 쟤들 봐라. 이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날도 이래 추운데 옷도 저렇게 입고 안 이상하나? 가출 청소는 아이가 요즘 아들은 집 나와도 저래가 안 댕기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외근 활동 중 만난 얕은 옷차림의 여학생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 여기 사는 간단한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 형사들은 아이들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것이란 직감이 들었고 그 길로 경찰서로 대동했다. 형사 외근 활동 중에 이런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소지품도 없고 가방 같은 것도 없이 길거리 배회하는 거를 그래 처음 이제 보게 됐는데 저희가 봐도 그래 가출 청소년 같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데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선도 차원에서 이제 걔들 만나가지고 기가 조치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인적사항 같은 거라든지 집 전화번호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어 계속 물어보니까 조사 결과 아이들은 부산에 전혀 연고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너 집이 부산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너 집은 어디고? 주민등록증은 있고? 저는 있고 얘는 아직 없어요. 그럼 너희들 집은 어디고? 이거 조사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해봐라. 혹시 너희들 집 나왔나? 어디서 왔지? 왔던 곳을 묻자 이내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대체 어떤 아픈 기억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1년) 전 우연히 한 옷가게에서 만났던 김연희와 이다경. 야, 니 다경이 아니가? 언니. 야, 반갑다. 이 시간 여긴 웬일인데? 그냥 학교 답답하고 조퇴 쓰고 나와서 집에 잠깐 갔다가 그냥 집도 답답하고 해서 나왔다. 일단 나가자. 평소 절친했던 사이였던 두 사람. 그간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도 잠시. 어느새 고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학교도 그만둘 거가? 그냥 빨리 돈 벌고 싶다. 집도 그렇고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이런데 해봤자 시급 얼마나 된다고. 몸만 고달프다. 그렇지. 잠시 망설였던 연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다경아, 네 언니랑 큰돈 한번 벌어볼래? 응? 네가 학교에 뜻이 없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일찌감치 돈이나 버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겠나? 어딘데?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 있나 보네. 언니 진짜 의리 없다. 그런 데 있으면 빨리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경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어? 진짜 언니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다더라. 혼자 가길 망설였던 연희는 그 자리에서 다경과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웠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선후배 사이인데요. 평소에 이제 잘 알게 됐고 우연하게 길거리 가다 만나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학교를 안 다니고 돈을 좀
큰 돈을 목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게 돼가지고 그래 또 이렇게 가출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아는 사람 통해 갖고 일자리를 소개받고 정확히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곳이 어딘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떠난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대구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무작정 길을 떠난 연희와 다경. 일자리를 소개받을 당시 숙식 제공은 물론 동업 형태로 총 수익금의 40%를 준다는 말만 믿고 이곳으로 왔는데 왔나? 잘 왔다. 온다 고생 많았지? 네? 네. 그것이 그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왔네? 어머, 너무 예쁘다. 먼 길 온다고 고생 많았지? 네. 야, 민호야. 이리 나와봐라. 애들 왔다. 자신들을 함께 일할 가족이라며 소개했던 그들. 너희들이가 만나서 반갑다.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 인사 안 하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같이 일해야 되니까는 사이들 좋게 지내. 어?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당신도 참. 애들 온다고 피곤할 텐데 좀 쉬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 온다고 삼겹살이랑 좀 샀거든? 우리 오늘 삼겹살 파티하자. 어때? 좋지? 어서 가서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어서 들어가자. 어떤 곳인지 앞으로 자신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다. 서빙이나 배달을 하는 등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소개받았던 일. 그러나 얘기는 전혀 달랐고 하나둘씩 납득할 수 없는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니네 이제부터 아침 9시까지 나와. 오늘 하루만 내가 봐준다. 이제부터 지각하면 시간당 3만 원씩 깐다. 알았지? 너 여기 테이블 좀 닦고 정리 좀 하고. 연희만 배달 들어왔으니까 지금 나가봐. 이로 쭉 나가다 보면 전부사 나 있거든? 그리로 가. 이거 전화번호니까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무슨 아침부터 커피예요? 예. 커피 먹고 싶은데 아침 저녁에 어딨어? 빨리 가. 여기. 너 거기 사서 뭐해? 테이블 좀 닦으라니까? 그것이 시작이었다. 네, 미화다방입니다. 네. 박 사장님. 어머, 벌써? 소문 한 번 빠르다. 역시 박 사장님이라니까. 어디서 또 들으셔가지고. 네, 있어요. 근데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어려요. 네. 야, 다경이 너 16살 됐지? 네, 16살이요. 네, 맞아요. 응. 그런데 박 사장님, 얘가 조금 많이 어려서 커피값 조금 비싼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로 보내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야, 다경아. 이번엔 네가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저요? 저는 아직 뭐가 아직이야? 일을 하면서 먹는 거야. 이거 주소고 이모부가 태워주실 거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다경. 일단 갔다 오고 박 사장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얼마 후 다경은 인적이 드문 마을 변두리에 도착했다. 차를
배달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왔던 길은 단지 기억해놨지? 이제부터 네 혼자 와야 된다 알겠나? 어서 들어가 봐라. 손님 기다리신다. 네. 다경이 일을 하게 된 곳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티켓다방. 그렇게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큰 돈을 목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하고 피고용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가 돈을 얼만큼 벌면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업 형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잡아두었는데 뭐 보통 하루에 20만 원씩 그 일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 20만 원을 벌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또 수익금에 더 가산돼 가지고 이걸 시키고 그 다음에 지각비니 결근비, 화장품, 뭐 휴대폰비, 옷값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게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후 일은 계속됐다. 연희와 다경은 각자 매일 20만 원씩 매상을 올려야 했고 그것은 일종의 의무 규정 같은 것이었다.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무려 하루에 16시간을 꼬박 일했던 김연희와 이다경.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면서 연희와 다경은 원하는 돈만 손에 넣으면 언제든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았다. 일을 계속할수록 시간당 3만 원의 지각비와 35만 원에 달하는 결근비 등 각종 명목으로 빚은 늘어만 갔고 그곳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 하필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인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해봤지만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자신들에게 할당 낸 일일 매상 20만 원을 채우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하루에 6번에서 7번씩 연희와 다경은 매일 그렇게 배달을 나가야만 했다. Stop complaining, said the farmer. Who told you a calf to be? Why don't you have a 매일 그렇게 일을 했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각종 명목으로 늘어난 빚을 갚게 해도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성을 사는 것이 곧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남자들. 네? 어디라고요? 어이 여기 빨리 와. 연희와 다경은 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아, 한다. 이런 데서 커피 시키고. 참.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해를 넘겨가며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주 최호철과 박인희의 수입은 날로 불어났다. 매상 외에도 연희와 다경에게 벌금으로 부과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수입이 되었다.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Ever 금반지 비싼 거야. 어? 근데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 너가 월급에서 까는 거다. 어? 열심히 일해갖고 갚아야 된다 알겠나? 어? 연희와 다경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지 개의 명목으로 돈을 묶어두는가 하면 한 장당 10만 원 넘는 거니까 화장품 값이랑 해서 니네 월급에서 다 뺀다. 옷값, 화장품값 모두 그들의 월급에서 충당했다. 연희와 다경에게 남은 것이라고 날로 늘어가는 빚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종 명목으로 착취해 그들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매일 도망갈 방법만을 찾던 김연희와 이다경. 그러나 매일 저녁 언제나 업주의 아들 최민호가 그들의 방 입구에서 감시를 했고 도망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와 나오노?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슈퍼 좀 갔다 올게요. 먹고 통운 시간 넘었다. 못 나간다. 뭐 살 낀데? 내가 사다 줄게. 생리대가 없어요. 그것도 오빠가 사다 줄 거예요. 돈 줘. 못할 것도 뭐 있노? 아니면 같이 가든가. 아빠, 얘랑 나 슈퍼 갔다 올게. 다경이는 잔다. 이 가시나 이거는 낮에는 안 움직이고 꼭 이 시간에 설치사노. 진짜. 어디다 나온다. 내가 지키고 있을게. 연희와 다경은 언제나 탈출을 계획했지만 그런 계획들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채 번번이 실패를 봤다. 피해자가 영업하는 곳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 마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관여가 됐고 약 50여 명이 되는데 연령대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으며 별다른 뭐 죄의식 없이 성매매라는 자체가 범죄라는 걸 전혀 자각도 못한 채 계속해서 성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끔찍한 하루가 시작됐다. 다경이는 또 늦잠이야? 다경이 지각비 3만 원이다. 금방 올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지갑비가 3만 원이에요. 저기 집애가 말하는 거하고는. 일찍 다녀라.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니네까지 속삭일래? 늘 똑같은 하루였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조용했다. 연희와 다경은 바로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 이모, 화장품 가게 좀 갔다 올게요. 매니큐어도 사야 되고 파우더도 다 써가는데 좀 한가할 때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 주문 오면 네가 먼저 나가야 돼. 다경이 쟤는 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단속도 있고. 빨리 갔다 와. 그녀들의 예감은 확실했다.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고 나간 김연희. 이제 다경만이 남았다. 이모, 저 과자 먹고 싶은데 이모는요? 먹고 싶으면 사와. 진짜요? 근데 내 몸이 좀 아픈데 이모가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내가 니년들 수발 드는 것도 모자라서 과자까지 사다 바치니? 슈퍼까지 거리 얼마 된다고. 빨리 갔다 와. 알겠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그렇게 가게를 벗어나는 데 성공한 다경. 작은 마을, 시간을 지체하다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불안한 마음에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연희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무사히 도착해야만 하는 상황. 지금 이 시간에 신랄 같은 희망이 걸려있다. 그 시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눈치챈 박인희.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약속한 장소에서 무사히 만난 연희와 다경. 그들은 그 길로 그곳에서 가장 먼 곳이었던 부산으로 향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유 형사, 나도 수사 착수하자. 그 후 김연희와 이다경의 진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업주 최호철의 휴대폰 통신 기록 조회 및 정확한 인적 사항을 발췌한 수사팀. 성매수남들의 신상까지 확보되면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금금만 남은 상황. 같은 시간 수사팀의 추적을 눈치채지 못한 최호철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아들 연락 없나?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아, 이 기집애들 정말. 이렇게 속삭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아직 받아갈 돈도 있고 짐도 여기 있으니까 다시 올 거야.
기다려보자. 그럼 그동안 장사는 어떻게 할래? 일단 다른 애들부터 구하자. 이놈이니까 신하들 잡히기만 잡히게 하라 진짜. 아유 사장님. 근데 지금 영업이 좀. 최우철 씨 맞죠? 승매매 알선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최호철과 박인희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 사업 잘 되지 그래. 아버지랑 이제 바톤 터치해야지 그래. 수리합니다. 서부경찰서 강력 1팀의 최광식 경사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최민호 검거. 실제 피해자들이 일했던 티켓 다방의 내부. 다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악한 시설들이 이곳이 오직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1년 동안 생활했던 숙소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 곰팡이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들은 성매매를 강요받고 수많은 착취를 당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부는 그동안 그녀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2006년 1월 1일 매상 같으면 35만 6천 원입니다. 그럼 여종업 둘이서 이 집에 차 한 잔에 커피 한 잔 값이 2천 원인데 그 2천 원에 한 잔을 몇 잔을 과연 팔아야 이 매상을 올리느냐. 그게 저희들이 주목을 해가지고 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충해본 바 결국은 묵시적으로 나가서 윤락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아가씨들이 일일 개인당 20만 원 이상의 매상을 입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매상 장부입니다. 그동안의 매상이 기록된 장부. 하루 매상이 20만 원을 넘는 것은 기본, 심지어 매상이 60만 원 가까이 된 날도 있었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얘기했나? 그런지 몰라서 그 가방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 나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티켓이 말은 들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티켓인지 티켓이란 게 어떤 건지 왕으로 관계를 하는 거에 뭐 술집 이런 걸 아예 모르고 그냥 그런 나쁘다는 것만 알고 업주들의 착취는 상상 이상이었다. 뭐 한마디로 지각하면은 벌금이 생기는 거예요. 9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9시까지 안 나오면은 이제 1시간당 3만 원씩 붙고 이제 새벽이 되고 3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은 이제 벌금 20만 원이 붙어요. 그거를 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펌프 내도 35만 원 얼분기가 붙어요 또. 그걸 못 낼 거면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몇 가지 고생하고 저걸 돈 안 하면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던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그녀들. 그러나 그동안에도 업주들은 그녀들을 끈질기게 찾았다고 한다. 그녀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지울 수만 있다면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생활을 한마디로 뭐 어땠어? 생활은? 진짜 힘들고 한마디로 상상을 못하고 저는 너무 이렇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자 꿈이라고 말하는 그녀들. 이제 그녀들은 희망이란 두 글자를 찾아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어졌다. 자신들의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왜 범죄인지를 오히려 반문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어이가 없네. 급여 지금을 수 있는 거지. 한 번씩 불러가지고 엉덩이 두드린 것밖에 더 했어 내가. 참나 이거 형사님 답답하네 이거. 형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야? 아니 집 나온 애들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더만은 요 가시나도 더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 아니 좀 심심하다고 해서 커피 배달 좀 시키려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요. 예?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들을 구속시키는 한편 총 53명의 성매수자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시키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 대도시나 광역시에서는 성매매 알선하는 이런 기업 형태가 거의 줄고 사라지고 그것이 다시 지금 시골로 가가지고 티켓 다방이라는 그런 영업 형태로 점차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 티켓 영업을 하는 성매수남들도 범죄라든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자각도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매매
범죄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업주. 그들의 눈먼 욕심에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나는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 성매매. 하나, 성은 절대 거래될 수 없는 대상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잠든 시간, 사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어둠 속에 들여온 세 명의 그림자. 강도 행각이 벌어지고 거듭되는 범죄 앞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 새벽을 틈타 범죄를 저지른 세 남자의 위험한 생활. 하지만 새벽은 그리 길지 않았다. 창원의 한 주택가. 카 오디오를 달기 위해 벌써 1시간째 차에 매달려 있는 홍재훈과 한지연. 아직 다 안 됐나? 연결만 하면 된다면서 뭐가 이래 오래 걸리노? 안 그래도 간만에 선심 좀 쓸래더만. 어렵다. 안 되는 거가. 저거에 맞는 잭이 따로 있는갑다. 그냥 저대로는 연결이 잘 안 되네. 그럼 대리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니 지금 저거 잘 안 된다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디. 저거 네가 우리 언니랑 형부한테 잘 보이려고 네가 달아준다고 한 거니까.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네. 걱정을 마시오. 가자. 여자친구의 환심을 얻기 위한 선물. 하지만 일은 쉽지 않았다. 예. 제가 카오디오를 차에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원이 안 켜지네요. 예. 잠시만요. 제품 번호가 예. 불러드릴게요. AE0048396. 예. 0048396. 예, 맞습니다. 예. 그 잭을 따로 대리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신의 전화를 받고 적잖이 당황한 듯한 대리점의 반응. 홍재훈은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왜 뭐 잘못됐나? 아니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지은아, 우리 심심한데 뽀뽀를 한번 할까? 뭐라? 됐다 이거. 뭐 그래도 불안한 마음도 잠시 홍재훈은 이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동네 경찰서 강력 2팀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로부터 꼭 하루가 지나서였다. 네, 동네 경찰서 이종목 형사입니다. 예. 그래요. 전화번호 좀 받아두시지 그랬나?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예, 불러주이소. 018 390에 77. 예. 감사합니다. 이 형사 무슨 전화야? 저번에 오디오 도난 사건 있다 아닙니까? 그 사직에서 있었던 거? 그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차에 뭐 연결할 잭이 안 맞다고 문의 전화가 왔다는데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 건가? 그 모르죠. 그래도 일단 그 전화번호 확인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넉 달 전에 발생했던 카 오디오 절도 사건, 수사팀은 다시 탐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8월 5일 날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카 오디오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변에 심야에 발생한 탓인지 주변에 목격자도 전혀 없었고 범인이 남긴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고, 그러던 차 10월 초순경에 범인이 도난당한 카 오디오 부속품 연결 잭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 총판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서 남겼는데,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조회해서 당시 용의자가 창원에 사는 그 홍재훈이라는 것을 알고 그 홍재훈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카오디오 때문에 대리점하고 통화 한번 했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도난품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홍지훈 씨가 훔쳤다는 게 아니니까 묻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디오는 이제 어떻게 구입한 겁니까? 그 9월 초쯤에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어떤 사이트인데요? 저도 뭐 이것저것 막 찾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라 가지고 그 어떤 사이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물건만 보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동거래까지 했는데 사이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인가요? 대충 거짓말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사는지 빨리 얘기해봐. 감추는 기색이 역력한 홍재훈. 그의 대답은 횡설수설뿐이었다. 홍재훈은 왜 이렇게 당황한 것일까? 처음에 그 용의자를 창원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오디오 출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앞뒤가 인터넷에서 샀다, 구입했다, 구매했다, 또 아니면 친구로부터 이제 선물로 받았다. 이래서 자꾸 말이 앞뒤 안 맞고 이래서 번복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친구가 선물한 친구를 이제 불러 또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 친구가 카오디오를 훔쳤다고 친구들과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카오디오 절도 사건의 주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홍재훈과 정성호. 도난 신고 사실을 깜빡 잊고 홍재훈 자신이 직접 대리점으로 전화를 건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 셈. 카오디오 증거품을 회수하기 위해 홍재훈의 자취방을 찾은 수사팀.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수사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돈 아니라. 방 여기저기에 깊숙이 숨겨둔 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거 봐. 이거하고 한번 설명 해봐. 어디 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단순 절도 사건으로 생각했던 범죄. 하지만 현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이것이 단순한 절도 범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놈이자. 예. 그럼 가자. 곧이어 최영일의 미용실을 급습한 수사팀.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가게 오픈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재윤 씨 맞죠? 부산진 경찰서 강기반의 심형사입니다. 그런데 깎아지 마. 나 이거 잠깐 놓고 이야기해서 놓고. 청소년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약 1년 3개월 동안 총 22회에 걸쳐 2억 5,300만 원을 절취한 죄. 최영일 검거 구속. 수사팀은 최영일의 검거에 이어 안태경 일당의 근거지를 찾았다. 자신들이 행했던 금은방 절도 사건으로 부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안태경 일당. 가책없이 범행을 저질러 온 죄.
안태경, 허병호, 김강우 검거 속. 이번 사건은 성인이 청소년들을 깨워 범죄 단체를 조직하여 심야 시간대 인적이 없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전국을 무대로 검은방, 옥외소와 미용실, 슈퍼 등 인적이 드문 것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을 할 시 망을 보는 사람과 출입문을 절단하는 조, 침입하는 조 등 계획을 철저히 세워 범행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단순 유흥기만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 형사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뿌리치지 못했던 범죄의 유혹. 마스크를 쓰고 어둠 속을 향해 가며 한 발 한 발 유혹 속에 빠져들었던 이들은 점차 제 모습을 잃고 범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돈과 범죄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자신에게 남는 건 후회와 절망뿐일 것이다.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하루.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여보세요? 미리구나. 난 또 누구라고? 지금? 괜찮아. 얘기해. 우리 다은이? 다은이가 왜?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봐. 이모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봐. 예기치 않은 현실. 그 앞에 무너지고 마는 여자. 1년 동안 숨겨져온 비밀.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학교 수업을 마친 다은은 오늘도 이곳 학원에서 저녁 낮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매일매일이 별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이제 다은에게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 그런 시간들이 따분하게 느껴질 때쯤 작은 변화가 생겼다. 자, 조용히 하세요. 오늘부터 영어 과목을 새로 맡으실 박재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서 이번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 내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공부할 박재훈입니다. 자, 공부합시다. 교재 13페이지 펴주세요. 선생님 메일 있어요. 통과 의뢰처럼 쏟아지는 질문. 선생님 아직 애인 없지? 네. 자, 수업하자. 자, 오늘 진도 안 나가면 힘들다. 수업하자. 네. 자신의 삶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에 대한 호기심. 다은은 자연스럽게 박재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학원 선생님과 제자.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다은은 박재훈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게 됐는데
다은이 왔네. 여기 앉아. 네. 하루에 6시간씩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매일 박재훈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만 갔고 그 사이 박재훈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다은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미안. 아휴, 요즘 선생님이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다은아, 선생님이 다은이를 부른 게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아니야.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해봐. 뭐 집이라던가 친구라던가 힘든 거 없어? 진짜 없어요. 뭐 성적은 저도 떨어져서 고민인데 노력할게요. 나는 다은이가 그렇게 웃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 괜찮은 거 맞지? 다은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따뜻한 격려와 함께 박재훈은 다은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다은이가 약한 부분 선생님이 문법 정리해놓은 건데 다 첨삭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고맙습니다. 생각 이상의 호의에 놀란 것도 잠시. 다은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선생님의 마음이 그저 고맙고 내심 기쁘기만 했는데 야 김다은. 야 이거 뭔데? 뭔데 이거? 그런데 이거 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뭔데 이거? 와 씨. 이 쌤한테 따로 과외받나? 왜 니만 이런 거 해주는데? 그래, 뭔데 님 이런 거 해주는데? 야, 우리도 쌤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자. 어떤? 똑같은 학원비 내고 뭔데 우리는? 맞다, 쌤한테 가서 달라고 하자. 학원 친구들의 시기 어린 질투. 그럴수록 다은은 자신은 뭔가 특별한 존재란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박재훈은 눈에 띄게 오직 다은만을 챙겼다. 그리고 박재훈의 그런 행동은 김다은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 후 어느새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된 두 사람. 타지에서 온 박재훈은 부산을 소개시켜달라며 주말마다 다은을 불러냈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는데 다은아. 네? 선생님한테 과외 한번 받아볼래? 과외요? 응. 지은이랑 현진이도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있잖아. 요즘 다은이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박재훈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관심과 호의. 다은은 그런 재훈의 마음이 고맙기만 했고 매일 재훈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기만 여겨졌다. 피의자는 대학 중퇴 후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얼굴이 예쁜 피해자가 수업을 받으러 온 것에 호감을 갖고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적인 관계로까지 계속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송여진은 오늘도 밤새 가게를 꾸리고 돌아오는 길이다. 다은이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해? 엄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알지 않나? 홀로 딸을 키운 지도 10년째. 그런 그녀에게 딸 다은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뭐가? 학원생 생일이라서 반에서 단체로 편지 써주기로 그랬다. 엄마, 내 있잖아. 우리 학원생한테 과외 받으면 안 되나? 문법을 해도 모르겠다. 지연이랑 현질도 하고 있다던데. 학원은 학원대로 다니고 과외는 과외대로 하고 돈이 남아 돈이? 엄마 밤새 일해서 네 뒷바라지 한다고 등골이 휜다. 알았다. 그러면 내 과외만 하면 안 되나? 학원은 막 진도가 빨리 나가서 내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엄마, 내 진짜 열심히 할게. 으이그, 얼만데? 송여진은 딸의 송화에 못 이겨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선생님, 들어오세요. 엄마,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다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은아, 귤 사다 놓은 거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공부해. 엄마 곧 나가야 되니까. 네. 이쪽 오세요. 이쪽. 본격적으로 개인 과외가 시작됐다. 선생님 드세요. 그래, 고맙다. 참, 근데 어머니는 지금 일하러 가시나? 네. 작은 가게 하시는데 다음에 문 열어서 지금 출근하세요. 그럼 저녁에 다은이 혼자 있어? 네. 가끔 할머니가 오시기도 하고. 그래? 자, 수업하자. 딸의 학원 선생님이 곧 과외 교사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송여진은 마음이 놓였다. 다은아, 엄마 간다? 저녁에 할머니 오시기로 했으니까 저녁 먹고. 선생님, 우리 다은이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자. 그 후 박재훈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다은이네를 찾았다. 그는 성실하고 꼼꼼한 태도로 다은을 가르쳤고 그 사이 다은의 성적도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싹싹하고 믿음직한 박재훈의 태도에 송여진도 어느새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했다. 이거 복습 꼭 하고, 자기 전에 꼭 단어 암기하고 내일 쪽지 시험 칠 거니까. 알겠지? 네, 알겠어요. 박재훈과 함께한 시간도 벌써 넉 달째. 다은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데 이게 뭔데? 선생님한테 주는 거야? 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선생님. 다음 주 과외 못할 것 같은데요. 왜?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이사를 가는데요. 한 2주 정도는 과외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 하자. 이사 때문에 공부를 못할 수야 있나? 네? 선생님 집에서요? 그래, 선생님 집에서. 그럼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엄마한텐 선생님이 잘 말할 테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 집에 와. 응, 지은이랑 현진이랑 같이 와서 공부하면 되겠네. 네. 그러나 그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한 얼굴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300만 원이 넘는 카드빚 때문에
이미 사기 일범의 전과가 있었던 박재훈.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재훈 선생님께.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처음 오셔서 지금까지 벌써 선생님을 안 지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항상 저 신경 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요. 마음은 고맙지만 이 아가씨야, 오빠는 이런 거 받을 나이는 지났단다. 다은의 진심이 담긴 편지. 하나 이미 다른 목적이 있었던 박재훈에게 다은의 그런 마음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피의자는 평소 성적이 안 좋은 피해자에게 성적을 향상시켜주겠다며 개인 가해를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해를 하였고 당시 이사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지자 피의자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서 가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다은이 왔네? 네. 며칠 후 과외를 받기 위해 박재훈의 집을 찾은 김다은. 그런데 있어야 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은이랑 현진이는요? 오늘 둘 다 못 온다고 그러더라. 다은이 오늘 선생님 외우라는 거 다 외워왔어? 네?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수업이 계속됐는데 외우고 있어? 네.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바라던 때가 왔음을 직감한 박재훈. 서서히 나타나는 그의 또 다른 얼굴. 하지만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다은아, 이거 독해부터 하고 있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 네.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잔인한 현실을 다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부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박재훈.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자신이 원하던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 지금 재훈은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그 순간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박재훈. 갑작스런 박재훈의 행동에 당황한 김다은. 그는 아주 서서히 겁에 질린 다은에게 다가갔다.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공포로 돌변하는 순간 선생님 왜 이러세요? 다은아, 선생님 믿지? 아니, 다은이가 선생님 좋아한다 했잖아. 사실은 선생님도 다은이 좋아하고 있었어. 선생님 왜 이러세요? 무서워요. 불 켜주세요. 반항 한번 할 수 없었던 다은이. 그는 그렇게 자신의 욕정을 채웠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다은아, 이쪽으로 볼래? 이쪽으로 봐봐. 성폭행 후 김다은의 신체 곳곳을 촬영하는 박재훈.
좋아. 아주 좋아. 선생님이 나중에 또 다은이 보고 싶어질까봐 그래. 두고 보려고. 다은아, 조금만 더 크면 선생님이랑 결혼하자. 선생님이 다운이 다 클 때까지 기다려줄게. 선생님 믿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자 당시에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여자로서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 동영상으로 성관계를 찍는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피해자는 숨기를 잃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크게 작용하여 그동안 신고를 못하고 끌었던 것입니다. 다운아, 선생님이다. 오늘 가위 받으러 오는 거 알지? 뭐? 다운이 너 자꾸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난다. 아니야. 선생님이 다운이 보고 싶어서 그러지. 울지 말고. 그래.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야 된다. 다은은 그런 박재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얘가 어제 몇 시까지 컴퓨터 했길래 이러고 있어? 너 과외 안 갈 거야? 기껏 과외 시켜줬더니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어서 일어나시고 과외 가. 엄마 간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비밀. 모든 불안과 고통은 오로지 다은만의 몫이었다. 성폭행을 하고 사진을 찍는 등 박재훈의 엽기적인 행각은 해를 넘기며 계속됐다. 몇 차례 도망도 가봐왔지만 그럴 때마다 박재훈은 다은을 찾아냈다. 둘만의 비밀을 누설하겠다는 박재훈에게서 다은이 숨을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다은은 그저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놀이개였다. 그 세월이 1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다은은 결국 사촌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미진이 언니야. 다은이다. 언니야 있잖아. 조카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송여진은 그 길로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형사님, 그놈 좀 잡아주세요. 그놈이, 그 몹쓸 놈이.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 속에서 다은은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는데. 침착하게. 그러니까 그날부터 나한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봐. 처음에는요, 선생님이 낱낱이 밝혀진 박재훈의 범행 사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 곧바로 용의자 박재훈의 소재를 파악한 수사팀. 혹시 눈치채거나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안다고 딸 문제로 한번 보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용의자 박재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왔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로 갈게요. 그리로 오세요. 아니요. 그 얘기 만나서 하죠. 예. 초조한 마음으로 박재훈을 기다리는 송여진을 뒤로 수사팀은 박재훈이 올 길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약속 장소로 다가오는 박재훈.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은 것일까? 그의 표정에서는 죄책감이 묻어나는데 평생 용서할 수 없을 단 한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 금갈 기회를 노리던 수사팀은 박재훈이 송여진에게 다가가는 것을 신호로 움직였다. 갑작스런 수사팀의 등장에 놀라는 것도 잠시. 순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박재훈. 박재훈, 당신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일 년 동안 계속됐던 그의 범죄는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그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개방 풍조가 확산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성의식도 혼란스러워지고 도덕관념이 희박해지는 상황이라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성인 남자들의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볼 때 수사관으로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원히 비밀로 묻어버리고 싶었던 그날의 진실. 하지만 결국 그 어디에도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마음을 희롱하고 진심을 저버린 죄. 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한 사람의 생은 이제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게 되었다.